혈액은 엄청난 길이의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돌며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른다. 혈액은 세포 하나하나의 건강과 운명을 책임지고 있다. 혈액이 깨끗해지고 순환이 잘 되면 노화의 시계는 그만큼 천천히 갈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두통, 어깨 결림, 고혈압, 변비, 냉증, 거친 피부 등 우리 몸의 온갖 증상이 혈액순환만 좋아져도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순환이 잘 되면 건강이 좋아지겠지 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원인 모를 증상이나 늘 컨디션이 안 좋아 고민하고 있다면 혈액과 혈액순환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몸속 혈관의 9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무려 40%나 소멸된다고 하는데요. 손발이 차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장기관이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건 역시 모세혈관이 소멸되어 우리 몸 말단까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죽은 모세혈관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혈류가 증가하면 모세혈관이 되살아난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시하라 니나의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입니다. 저자 이시하라 니나는 자연요법을 공부해 대체의학을 양의학 치료에 접목해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저자는 질병의 99%는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혈액과 혈관도 노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잘 보살피고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이 책에는 사라진 모세혈관을 되살리기 위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법, 혈자리 지압법 등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혈류를 좋게 만들어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며 질병의 99%는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된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왜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한 걸까? 나이가 들면 쑤시고 결리고 뻣뻣해지는 게 당연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혈액과 혈관의 노화를 그냥 방치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나이 불문하고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무얼해도 의욕이 나지 않는 증상,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편두통,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아도 낫지 않는 요통 등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원인 모를 증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혈액과 혈액의 순환, 즉 혈류에 주목해야 한다. 혈액은 혈관을 통해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옮겨준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냉증, 결림, 통증, 피로 등 온갖 증상이 나타난다. 게다가 여성 특유의 월경전 증후군, PMS나 여드름, 건조증 등의 피부 트러블도 혈류와 큰 관련이 있다. 특히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기관으로 다 이어붙이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그 모세혈관이 2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무려 40%나 소멸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손발이 차갑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장기관이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건 역시 모세혈관의 소멸로 우리 몸이 말단까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라진 모세혈관은 다시 되살릴 수 있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며 적당한 혈자리를 주무르고 누르는 등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특히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폭식과 폭음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목하기 바란다. 이런 생활 습관은 혈액을 매우 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소에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현재 몸 상태와 혈관, 혈류 상태를 파악하고 혈액순환 개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혈관의 노화는 20대부터 시작된다. 나이를 먹으면 혈관도 노화된다. 특히 모세혈관은 매우 가늘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되면 그대로 소멸된다고 알려져 있다. 모세혈관이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몸 구석구석에 산소나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아 김이나 주름 등의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또한 몸이 차고 여기저기가 결리고 쑤시는 등 온갖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 저는 아직 젊어서 노화랑 상관없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세혈관의 노화는 20대부터 시작되어 60, 70대가 되면 무려 40%가 사라진다고 한다. 그러니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혈관 건강에 신경 쓰고 노화에 대비하자. 모세혈관의 노화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혈액의 양을 늘리고 탁해진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개선해서 혈류를 좋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탁해진 혈액은 여러 유형이 있다. 흔히 혈액 상태를 맑거나 탁하다고 하는데 탁한 혈액은 끈적끈적한 혈액, 거칠거칠한 혈액, 찐득찐득한 혈액으로 나눌 수 있다. 액체 성분인 혈장과 고체 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상태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 한 번에 꼭 한 가지 상태만 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자. 혈류의 4가지 유형. 끈적끈적한 혈액, 백혈구가 엉겨붙어 혈관을 막히게 한다. 백혈구의 점착성이 높아져서 백혈구끼리 엉겨붙은 상태다. 당연히 혈액의 흐름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활성산소가 늘어나서 발생하는 경우로 주로 바쁜 직장인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해법, 편안하게 쉰다, 잠을 충분히 잔다, 항산화 식품을 적극적으로 먹는다. 거칠거칠한 혈액, 혈소판이 엉겨붙어 뭉쳐있다. 혈소판이 엉겨붙어 뭉친 상태다. 알코올이나 당질의 과도한 섭취가 주된 원인. 이 유형인 사람은 뇌경색이나 뇌색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혈중 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해법, 맥주나 칵테일 등 당질이 높은 술을 삼간다. 폭음이나 폭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찐득찐득한 혈액, 혈액이 당분이나 지방분으로 찐득거린다. 당분이나 지방, 알코올 등의 지나친 섭취로 혈장의 점도가 높아져 찐득찐득한 상태. 동시에 적혈구가 변질되고 적혈구끼리 엉겨붙어 뭉친 상태다. 당뇨병 환자에게 많이 보인다. 해법, 단 과자나 탄수화물을 피한다. 스낵이나 튀김 등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삼간다. 적절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습관을 만든다. 깨끗하고 맑은 혈액, 이상적인 상태의 건강한 혈액. 이름 그대로 혈액이 맑고 원활하게 순환하는 이상적인 상태.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이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수치도 기준치 내에서 안정되어 있다. 해법,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지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이 책의 방법을 참고로 해서 혈류를 더욱 안정시키고 노화를 예방한다.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4가지 핵심 포인트. 1.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춥지 않게 생활한다. 체온이 1도씩 내려가면 대사가 12%나 떨어진다고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류의 정체는 곧 혈관의 노화로 이어진다.
평상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혈류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는다. 과식은 몸속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배설 기능을 떨어지게 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덜 먹었나 싶게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생강, 양파와 같이 혈류를 증가시키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먹으면 혈관을 젊게 되돌릴 수 있다. 3. 몸을 자주 주무르거나 누른다. 혈류가 좋아지는 혈자리가 따로 있다. 이곳을 자주 누르거나 주무르면 정체된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순환하게 된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가급적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4. 몸과 마음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한다. 스트레스도 혈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풀지 못하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좋을 수가 없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면 혈류가 안정되고 혈관도 젊어진다. 손끝 발끝까지 온몸을 따뜻하게. 여성에게 많은 냉증은 혈류를 나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류를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차가워지기 쉬운 곳을 중심으로 그 부위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과 냉증 예방법을 소개한다. 평상시 체온 36.5도씨 이상을 목표로 해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을 시작해보자. 끓인 물을 매일 천천히 마신다. 효과 1. 차가워진 위장이 따뜻해지고 내장기관의 혈류가 좋아진다. 효과 2. 내장기관의 온도가 올라가면 대사가 활발해지고 살이 쉽게 빠진다. 효과 3. 장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변비가 해소된다. 내장기관이 따뜻해지면 지방이 잘 연소되는 체질로 바뀐다. 시간도 돈도 그다지 큰 노력도 들지 않고 간단하게 건강해지는 방법이 따뜻한 물 건강법이다. 그냥 맹물만 데워서 마시면 된다. 위장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건강과 미용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우리는 손과 발처럼 몸의 표면이 차가워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사실 위장 등의 내장 기관도 차가워지기 쉬운 부분 중 하나다. 몸속이 차서 위장의 혈류가 나빠지면 소화불량, 변비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는 경우도 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 이런 증상이 개선된다.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따뜻한 물에 시나몬 같은 향신료를 첨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촉진되어 효과적이다. 뜨거운 수건을 목과 어깨에 댄다. 효과 1. 목과 어깨의 혈류가 좋아져서 통증이나 뻐근함이 완화된다. 효과 2. 자율신경이 조절되어 푹 잘 수 있다. 효과 3. 근육의 긴장이 풀려서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다. 일상적으로 목과 어깨를 따뜻하게 하면 뻐근함이 풀린다. 만성적으로 목이나 어깨가 뭉쳐있고 뻐근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증상은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으면 조금 호전된 듯해도 며칠 안가 금세 본래대로 돌아가곤 한다. 이것은 오랜 시간 나쁜 자세로 있어서 부분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좋아진 탓이다. 나쁜 자세로 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일상의 생활 습관이 원인이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문가의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증상이 쉽게 개선되진 않는다. 그것보다 매일 환부를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뜨거운 수건으로 목과 어깨를 자주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경직된 근육이 풀려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기 전에 하면 숙면을 돕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손으로 1분 동안 눈을 덮는다. 효과 1. 눈 주변의 혈류가 좋아져서 다크서클이 개선된다. 효과 2. 안구 건조의 예방과 개선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효과 3. 눈꺼풀의 붓기를 빼주어 눈이 선명해진다.
보호대로 종아리를 따뜻하게 한다. 효과 1. 발의 혈류가 좋아지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효과 2. 하반신에 모인 림프의 순환이 좋아져서 만성적인 붓기가 개선된다.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도 있다. 효과 3. 붓기가 빠져서 발이 상쾌해진다. 코끼리처럼 부은 발에서 탈출할 수 있다. 종아리를 따뜻하게 하기만 해도 온몸의 혈류가 개선된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다. 왜 발이 아니라 종아리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이다. 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종아리는 심장에서 운반되어 온 혈액을 발끝을 향해 펌프처럼 밀어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아리 근육을 통해서 말이다. 그래서 종아리가 차가워지면 그런 펌핑 기능이 떨어지므로 전신의 혈액순환이 나빠진다. 또한 종아리의 냉증은 혈류만이 아니라 림프의 순환도 정체시킨다. 그러면 림프가 하반신에 쌓여서 다리가 붓는다. 이런 증상을 개선하려면 종아리의 보호대를 착용해서 따뜻하게 해주거나 자주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헤어 드라이어로 혈자리를 따뜻하게 한다. 효과 1. 헤어 드라이어의 온풍에는 뜸을 뜨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냉증이 개선된다. 효과 2. 혈자리를 집중적으로 따뜻하게 하면 단시간에 전신이 효율적으로 따뜻해질 수 있다. 뜸 대신 헤어 드라이어로 해도 효과 만점. 뜸은 약속을 피부에 올리고 불을 붙여서 몸의 특정 부위에 온열 자극을 주는 요법으로 혈류를 촉진해서 각종 증상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따뜻해진 부위의 혈류가 좋아져서 냉증이 개선되고 뻐근함을 푸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뜸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자칫 화상을 입을 우려도 있고 집에서 혼자 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뜸보다는 헤어 드라이어로 혈자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을 추천한다. 증상에 맞게 따뜻하게 하고 싶은 혈자리에 헤어 드라이어에 온풍을 대기만 하면 되므로 매우 간단하다. 아침에 외출 준비를 하거나 목욕 후처럼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 잠깐씩 온풍을 쐬어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헤어 드라이어 온풍을 쐬는 법. 혈자리에 온풍 쐬는 법. 헤어 드라이어의 바람 쐬기를 온풍 약풍으로 맞추고 15에서 20cm 떨어진 곳에서 혈류가 좋아지길 원하는 부위에 쐰다. 가볍게 움직이면서 1, 2분 정도 된다. 마친 후에는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크림을 발라준다. 따뜻한 바람을 쐬면 좋은 혈자리. 목 뒤쪽, 배꼽 밑, 무릎 뒤, 발바닥. 주의할 점. 자극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가 있으므로 임산부나 고령자는 하지 않는다. 한 군데를 너무 오랫동안 쐬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법. 치킨, 라면, 달콤한 케이크 등 당질이 높은 식사만 하다 보면 혈액이 탁해진다. 혈액이 맑아지는 음식을 배가 덜 부른 느낌이 드는 정도로만 먹자. 소식은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이다. 이번 파트에서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그 방법을 살펴보자. 소금은 미네랄이 함유된 천연 소금으로 고른다. 효과 1. 천연 소금에 함유된 미네랄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냉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 효과 2. 철분이 보충되어 빈혈을 예방한다. 효과 3.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피로가 회복된다. 천연 소금에만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몸에 나쁘다고 여겨지는데 소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제염이라는 소금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다. 정제염은 제조 과정에서 미네랄이 용해되어 사라진다. 품질 표시 라벨에 염화 나트륨 99% 이상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정제염이다. 한편 이런 제조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람과 햇빛으로만 말리거나 구워서 만드는 소금을 천연 소금이라고 한다.
천연소금은 마그네슘이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몸에 좋은 영향을 준다. 천연소금은 해염, 암염, 호염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해염에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를 먹는다. 효과 1. 채소를 차갑지 않게 먹을 수 있다. 효과 2. 채소를 익히면 부피가 줄어들어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다. 효과 3. 익혀서 먹으면 채소의 영양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된다. 생채소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 혈류를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채소는 건강과 미용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몸을 차게 하는 음성채소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채소가 있다. 익히지 않고 먹으면 몸을 차게 해서 혈류를 나쁘게 만드는 채소도 있다는 말이다. 토마토나 오이 등 여름이 제철인 채소는 음성이고 당근이나 양파 등 겨울이 제철인 식품은 양성인 것이 많으므로 계절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기억해두자. 몸을 차게 하지 않고 채소를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익혀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가열하면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채소도 있으므로 수프로 만들어 국물까지 먹으면 영양분을 다 섭취할 수 있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채소 1. 토마토. 리코펜이 아름다운 피부를 만든다. 토마토에 함유된 빨간색소 성분인 리코펜은 노화, 암,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강한 항산화 작용이 있다. 리코펜은 열에 강해서 토마토 케첩 같은 가공식품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다. 2. 양파. 혈류를 맑게 하는 성분의 보고. 양파의 자극적인 냄새의 원인인 알리신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피라진이라는 성분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준다. 게다가 껍데기에 함유된 퀘세틴이라는 성분에는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작용이 있다. 3. 브로콜리. 혈류를 개선하고 감기도 예방한다. 브로콜리에는 피부 미용 효과가 높은 비타민C, 강한 항산화 능력을 지닌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 그래서 면역력 증가, 피부 미용,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적이다. 영양소는 봉오리보다 줄기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줄기까지 먹도록 하자. 목이 마를 때는 따뜻한 녹차를 마신다. 효과 1.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이 혈액을 맑게 해준다. 효과 2. 카테킨이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 효과 3. 카테킨이 스트레스 때문에 손상된 간을 보호해준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으로 탁해진 혈액을 깨끗하게. 녹차에 함유된 성분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 카테킨이다. 카테킨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의 일종인데 항산화 작용에 탁월하고 살균 작용이나 항바이러스 작용 등에도 효과적이고 다양한 이로움을 주는 성분이다. 폴리페놀이 몸속에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과 살균 작용을 한다. 가령 혈소판이 모여서 혈류가 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혈류를 개선해준다. 폴리페놀에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나 커피의 클로로겐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전부 항산화 작용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섭취하도록 하자. 끈적끈적한 음식을 자주 먹는다. 효과 1. 나토에든 효소, 나토키노아제가 혈소판의 응고를 막아서 혈액을 맑게 한다. 효과 2. 위벽을 보호하고 장의 활동을 돕는다. 눈, 기관지에도 좋다.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효과 3. 끈적끈적한 식재료에 함유된 성분이 세포를 활성화시킨다. 매일 식탁에 한 가지만 추가해도 건강하고 아름다워진다. 일본 가정식에는 나토나 참마, 오크라, 미역기 같은 끈적끈적한 식재료가 자주 등장한다. 이런 음식 덕분에 장수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유효 성분은 각각 다르지만 끈적끈적한 음식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을 맑게 해준다. 자르거나 살짝 데치는 등 간단하게 조리하면 먹을 수 있으니 한 가지씩만 메뉴에 추가해보자. 나토, 참마, 미역기, 버섯, 연근 등도 추천한다. 피부가 부쩍 거칠어졌다거나 위가 안 좋아졌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먹어보자.
블랙푸드를 적극적으로 먹는다. 효과 1.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기력, 면역력이 향상된다. 효과 2. 노화의 속도를 늦춘다. 활력이 생긴다. 효과 3.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작용으로 기미 주름을 예방하고 칙칙한 피부가 밝아진다. 신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블랙푸드. 동양의학에서는 식자재를 적, 황, 녹백, 흑의 5가지 색으로 나누어 생각하는데 각각 다른 효과가 있다고 여긴다. 그 중에서도 검은색을 띤 음식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생명 에너지를 담당하는 신장의 작용을 돕는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서양의학에서 생각하는 신장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혈류를 포함한 몸의 온갖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기력이 떨어져서 쉽게 피로해지고 흰머리가 증가하거나 피부가 노화되며 뼈가 약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불임, 갱년기 증후군 등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블랙푸드는 젊음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장의 기능을 돕는 식재료이므로 적극적으로 먹도록 하자. 활기와 에너지를 주는 블랙푸드, 검은콩, 검은깨, 김, 목이버섯, 톳, 미역. 주무르고 눌러서 혈류를 개선하는 법. 어깨 결림이나 허리 통증을 재빠르게 풀려면 뭉쳐있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잘못된 마사지로는 효과를 볼 수 없을 뿐더러 피로만 더 쌓일 수 있다. 그래서 혈자리나 림프의 흐름을 먼저 알아보고 그에 따른 다양한 마사지 방법을 소개한다. 결림이나 통증, 피로를 풀다 보면 좀 더 활기차고 가벼운 몸이 되지 않을까? 단, 여기 소개하는 다양한 방법을 실천해 볼 때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하자. 통증이 느껴지거나 손발이 당기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중지해야 한다. 발목 돌리기로 하반신의 혈류를 개선한다. 효과 1. 발목을 돌리면 말단의 혈류가 촉진되어 각종 증상이 개선된다. 효과 2. 수분이나 노폐물의 대사가 활발해지고 하반신의 붓기가 가라앉는다. 효과 3. 일상적으로 하면 골반의 틀어짐도 조금씩 회복된다. 발끝이 차가운 사람은 온몸의 혈류가 나쁘다. 심장에서 멀리 있는 발은 혈류가 나빠지기 쉬운 부분이다. 특히 말단인 발끝은 나이가 들수록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발끝이 차갑다면 이미 냉증이 시작된 것이다. 발목을 돌려서 움직이면 말단의 혈류가 촉진된다. 어떻게 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해질까? 간단한 방법은 발목을 돌리는 것이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20번 정도 하면 발이 점차 따뜻해진다. 발가락 돌리기나 발가락 가위바위보를 함께하면 더욱 좋다. 좌우를 균등하게 하면 골반의 틀어짐도 서서히 바로잡힌다. 뱃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혈자리를 누른다. 효과 1. 뱃속이 편치 않고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혈자리를 누르기만 해도 장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손이나 발에도 장과 연관된 혈자리가 있으므로 가볍게 시도해보자. 효과 2. 손으로 혈자리를 누르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고 손을 뗄 때 들이마신다. 자연스럽게 깊고 느린 호흡이 가능해지면서 정체된 혈류가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진다. 효과 3. 혈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배에서 잡기 쉬운 부분을 부드럽게 주물러 풀어주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 장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손쉬운 방법으로 자극하자.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다. 음식물을 분해하고 흡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한다. 그리고 체내 면역세포는 대부분 장에 모여 있다. 때문에 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느냐에 따라 심신의 안정과 건강이 좌우된다. 즉, 건강한 장은 질병에 강한 몸을 만드는 열쇠인 셈이다. 장의 컨디션이 나쁘면 몸의 어딘가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우울감, 권태감을 자주 느낀다. 그럴 때는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혈자리를 눌러보자.
배나 허리 등 장에 가까운 곳만이 아니라 손, 발에도 장과 관련된 혈자리가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눌러볼 수 있다. 장 자체를 자극하는 것도 효과가 있으므로 배를 부드럽게 주물러 풀어주는 것도 좋다. 장이 편안해지는 혈자리를 직접 자극하는 법. 대장유. 척추와 골반이 만나는 부분에 있는 혈자리. 척추에 손가락을 대고 위에서부터 더듬어 내려가자. 골반과 만나는 부분이 만져지면 그곳이 대장유다. 대장의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혈자리로 변비나 설사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좌골신경통, 요통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등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누워서 양 주먹을 등 아래쪽에 댄다. 무릎을 굽혀 다리를 세우고 좌우로 움직이면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서 가장 알맞게 누를 수 있다. 모세혈관을 되살리는 생활습관 만들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마사지를 해도 매일의 생활 패턴이 엉망이라면 별로 효과가 없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인생을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생활습관 만들기 아이디어를 모아보았다. 숨은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데 집중한다. 효과 1. 내쉬는 숨이 얕으면 긴장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집중해서 천천히 길게 내뱉으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편안해진다. 효과 2. 숨을 깊이 내뱉으면 자연히 몸에 필요한 만큼 산소가 들어온다. 효과 3. 숨을 천천히 내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몸이 따뜻해진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진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긴장하면 숨을 쉬는 것을 잊는다.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호흡은 자율신경의 움직임이므로 우리는 호흡을 하려고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교감신경, 내뱉는 것은 부교감신경의 작용이다. 그래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전투 스위치에 불이 들어왔을 때는 숨을 지나치게 들이마셔서 과호흡을 일으키거나 숨이 멈추기도 한다. 편안함을 느끼고 싶을 때는 내뱉는 숨을 의식하기 바란다. 확실히 다 내뱉으면 자연히 필요한 만큼 숨을 들이마시게 된다. 하루에 딱 10번만 스쿼트를 한다. 효과 1. 대근육인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면 지방이 잘 연소되는 몸이 된다. 몸이 따뜻해지고 혈류도 증가한다. 2. 근육을 만드는 무산소 운동 중에서도 스쿼트는 특히 효과가 좋다. 3. 하반신을 단련하면 엉덩이가 쫙 올라간다. 근육량을 늘리는 대표적인 무산소 운동에는 팔굽혀펴기, 복근 운동, 등 근육 운동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추천하는 것이 스쿼트다. 간편하면서도 효과는 엄청나다. 근육량을 늘려서 몸을 따뜻하게 하자. 스쿼트는 허벅지 앞뒤의 근육과 엉덩이 근육 등 여러 하반신 근육을 한 번에 단련할 수 있다. 무산소 운동이므로 소비되는 칼로리는 많지 않지만 근육량을 늘려서 지방이 연소되기 쉬운 몸을 만들어준다. 우선 하루에 딱 10번씩만 시도해보자. 일주일만 해보아도 변화를 느낄 것이다. 올바른 스쿼트 자세. 1.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선다.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주먹 2개만큼 더 넓게 벌리고 팔을 앞으로 쭉 뻗는다. 발가락 끝은 조금 바깥쪽을 향한다. 팔은 가슴 앞에서 팔짱을 끼거나 머리 위로 올려도 된다. 숨을 들이마신다. 2.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하게 되도록 상반신을 내린다. 등을 곧게 펴고 숨을 내쉬며 천천히 허리를 내린다. 등은 꼿꼿하게 세운다. 이때 무릎이 발가락 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넓적다리가 바닥과 평행해졌다면 1, 2초 멈췄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1시간에 한 번씩 몸을 펴준다. 효과 1. 압박되어 있던 혈관을 풀어주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2. 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몸이 붓고 뻐근해진다. 몸을 펴주면 근육도 풀린다. 3. 스트레칭을 자주 하면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진다. 혈류를 압박하면 온몸에 통증이 온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근육이 뻐근해지고 몸이 잘 붓는다. 혈관이 오래 압박받으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이다. 기분 좋은 느낌이 컨디션 회복의 첫걸음.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일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일어서서 돌아다닐 수 없으므로 뻐근하고 쑤셔도 참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컨디션까지 회복된다. 기지개를 켜기만 해도 이렇게 달라진다. 서 있을 때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팔을 위로 올린다. 그 상태로 숨을 잠깐 멈추고 상반신을 위로 쭉 올려 뻗는다. 숨을 내쉬면서 힘을 빼고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앉아 있을 때 체중을 의자의 등받이에 싣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팔을 올리고 상반신을 뒤로 젖힌다. 잠깐 숨을 멈추고 상체의 근육을 위로 쭉 뻗어 올린다. 몸이 완전히 펴지면 숨을 내쉬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스트레칭의 효과 1. 에너지가 온몸에 골고루 퍼진다. 2. 하품이 심호흡으로 바뀐다. 3. 근육의 긴장이 풀려 편안해진다. 4. 집중력이 높아진다. 5.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뭉침과 뻐근함을 예방한다.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 읽어드렸습니다. 혈액과 혈관도 노화된다는 것, 혈액이 깨끗해지고 순환이 잘 되면 노화의 시계는 그만큼 천천히 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